이제는 이것만 진짜 제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조금 공부하고 노력해도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는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몇 가지 써보면서 그 충분한 답을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나한테 질문해줘. 그게 굉장히 저는 진짜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뭔가 인격체랑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인공지능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뭐뭐 조사해줘,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그냥 원래 그냥 답변을 해주곤 했는데 그 너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막 질문을 되게 막 끝없이 하더라고요. 자, 챗GPT를 마스터하기 위한 26가지 프롬프트 지침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무료 논문을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 1, 2, GPT 3.5, 4에 대한 질문에는 원칙적인 지침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LLM에 아마 모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넘어가도 되고 이 PDF를 다운받아도 이렇게 영어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디벨 AI를 가지고 번역을 다 했고요. 이 번역되어 있는 모든 정리된 문서는 지금 보시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참고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좀 26가지까지 해볼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LLM에 대해 쿠셔너를 안 써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뭔가 이상하죠? 괜찮으시다면 떡볶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알려는 줍니다. 알려는 주는데 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으시다면이라는 것이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떡볶이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떡볶이는 한국에 인기 있는 간식이자 음식으로 주 재료는 하면서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괜찮으시다면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에 이 쿠셔너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롬프트에 의도한 대상, 청중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와 주제에 맞는 청중을 적용을 하라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대에 어울리는 인생과 철학에 관한 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니까 40대의 길목에 서서 뒤돌아보니 어린 시절은 멀고 라고 하면서 쭉 해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니까 까지 해서 40대라는 청중을 부여했더니 그에 맞는 인생과 철학에 관한 시를 작성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프롬프트를 세분화하라는 건데요. 자,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세분화할까 좀 어렵죠. 자, 우리가 보통 지금부터 쇼품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런 답변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그러면 생성 AI를 알려주는 설명을 해줘, 30초간 말할 수 있는 짧은 스크립트를 알려줘,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롬프트 자체를 아예 세분화 시켜가지고 챗GPT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긍정적인 지시어를 사용하라는 건데요. 하지마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보다 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지시어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공이 잔디밭에 있고 주변에 행복한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동그란 구름이 몇 가지가 좀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있습니다. 자, 이 구름이 없기를 바랬는데 구름을 없애줘 라고 하니까 구름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셔도 지금 이미 머릿속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구름을 없애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이 구름 자체가 안 나오게끔 프롬프트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름 자체를 언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잔디밭과 공 그리고 강아지만 보이게 해줘 라고 하니까 오히려 구름이 없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지마와 같은 단어를 쓰지
말고 콘텐츠 주제 자체를 배제시켜서 다른 것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자, 5번째는 주제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11살인 것처럼 설명해주세요. 뭐 해당 분야의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설명해주세요. 5세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간단한 영어를 사용해서 에세이, 텍스트, 단락을 작성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떡볶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11살인 것처럼 설명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이에요 하면서 11살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지금 네모에 보시면은 너무 매우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11살에게 배려하듯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6번째는 팁을 제시하라는 건데요. 안 좋은 예시와 같이 또 사용하실까봐 예를 들어봤는데, 자, $5를 드린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1의 팁을 드리죠.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팁을 줄게.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떡볶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팁을 굉장히 감사히 여기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예제 중심의 프롬프트를 구현하라는 건데, 자, 단문 프롬프트를 좀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제 중심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생성 AI를 알려주는 설명, 그리고 30초간 말할 수 있는 짧은 스크립트를 하는데 이게 예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예시 1을 넣었죠. 아니면은 예시 두 번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예제 중심의 프롬프트를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줄바꿈을 활용한 프롬프트를 많이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서나 말씀을 드릴 때 줄바꿈을 좀 많이 사용하세요. 그게 굉장히 구분에 도움이 되고 GPT도 좀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1년 가까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침, 예제 또는 그 다음 질문, 그런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말할 건지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쇼품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함께 할 거야. 자, 예제는 이래, 또 예제는 또 이래, 또 질문은 생성 AI를 알려주는 30초간 말할 수 있는 짧은 스크립트를 설명해 라고 하면서 프롬프트에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 GPTS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 건데요. 자, 여러분 생성 AI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 흥미로운 기술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생성 AI를 소개하라고 나와 있죠. 그 생성 AI는 인공지능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AI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AI가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고양이가 우주에서 모험을 하는 이야기를 써줘, 이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앞서 보셨던 이 지침, 예제, 질문, 이거에 맞춰서 ChatGPT가 이렇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작성을 해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요. 자, 예령 또는 소목적을 추가하라는 건데, 당신의 임무는,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행 계획을 작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그에 맞는 콘텐츠를 바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번째는요. 처벌.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건데, 팁의 예시처럼 진짜 처벌을 하진 않겠죠. 그러나 처벌할 거야 라는 것은 AI 사용자 윤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하지 않았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방법으로만 AI를 활용하는 생성 AI 코리아 회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일까?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하니까, 자, 인생은 매우 깊고 다면적인 주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단계별로 생각하세요 라는 건데요. 자, 단계별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단계별로 생각해서 답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의 단계, 경험 단계, 관계 단계, 뭐 성장과 발전 단계, 의미와 목적 단계, 뭐 반성과 전망 단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인생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편견 없이 답하고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속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편견 없이 답하고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인생에 대해 편견 없이 고찰하려면 이라고 하면서 개인적 경험부터 자기 결정까지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14번 정보가 충분할 때까지 질문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질문을 해라 라고 GPT에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작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때까지 나한테 질문을 해봐 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질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직 중이신가요?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10번째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GPT가 계속 상호작용을 여러분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15번 마지막에 테스트를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너 마술 할 수 있어? 이제 뭐 마술을 어떻게 하니?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랑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1부터 10 사이의 숫자 중 하나를 생각해주세요. 자, 생각한 숫자를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시고 그 숫자에 3을 더하신 다음에 그 결과에 2를 곱하시고 이제 그 결과에서 6을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2로 나누세요 라고 하시면은 단계 1에서 생각하셨던 숫자와 동일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술을 하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저는 처음에 6을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테스트를 가지고 또 내가 적용해볼 수도 있다. 16번째는 역할부여입니다. 자, 페르소나를 좀 적용하라는 건데,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해봤죠. 자, 우리가 옛날에 닥터 AIC라고 해서 요즘은 또 할아버지 프롬프트로 유명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미 저희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저희 생성 AI 코리아 게시물에서도 벌써 이제 조회수가 3,000이 넘은 그런 게시물입니다. 그래서 그 게시물 안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미 전문가에 대한 페르소나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대형 컨텐츠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룬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페르소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를 설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실 때에 어떤 전문가 스타일, 뭐 블로그 전문가 스타일, 인스타그램 캡션 전문가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스타일을 지정을 하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역할 부여를 굉장히 잘 받아들여서 이 역할에 대해서 계속 역할놀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GPT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GPT-6처럼 사용하는 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무료 자료 배포 이런 동영상도 만들어가지고 생성 AI 코리아 게시물에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번 자, 구분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컨텐츠에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줄바꿈도 하고 그리고 구분 지어서 기호도 쓰면서 GPT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침, 예제, 질문 이런 식으로 구분 기호를 작성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8번째인데요. 자, 특정 단어나 구를 여러 번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정 단어나 구를 여러 번 반복하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당신의 의도에 뒤처진 1년, 1년이나 뒤처졌다, 생성 AI, 그리고 다양한 LLM, 다양한 LAI, AI 비디오, 생성형 AI, 생성형 AI 시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이 컨텐츠가 어떤 유형의 컨텐츠이고 어떤 성격을 가진 주제를 포함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그 컨텐츠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연쇄풀이 과정 COT와 몇 번의 샷 퓨샷 프롬프트를 결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연쇄풀이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체인 오브 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면서 풀이를 해주는 과정이고, 요즘은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원샷,
그리고 몇 번의 샷은 뭐 N샷에서 이제 요즘은 퓨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샷 또는 뭐 퓨샷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질문 또는 여러 개의 가정을 합친 질문으로 포함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가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퓨샷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고서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에 10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작성해야 될 보고서 같은 경우는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처음 1번 제목부터 쭉 가서 부록까지 퓨샷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제 이 구성 요소를 작성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1번부터 10번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뼈대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을 만들고, 자, 이 이름 이후에 초안은 초안 2로 수정을 하면서 또 초안 2라고 또 이름을 만들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또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면서 계속 보고서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한번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20번째는 출력 문구를 사용하라는 건데요. 자,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뭐 인생과 초콜릿의 다른 점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다음에 자,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 인생과 초콜릿 사이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통점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은 아마 이게 딱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건데요. 이력서에 포함될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개인정보부터 감사 인사까지 이런 식으로 이 요소가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GPT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는 예시가 좀 있으면은 이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22번째는 스타일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텍스트를 수정하고 변경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영상은 생성 AI를 활용하여 쭉 블라블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인스타그램 캡션처럼 이모지도 넣어서 변경해줘.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릴스에 맞게끔 스타일을 문구를 조금씩 이렇게 변경해주고 이모지도 추가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23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파일에 걸쳐 있는 복잡한 코딩 프롬프트가 있는 경우는 코딩이 있는 경우 이런 프롬프트를 좀 적용하라는 건데,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알려드리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요청을 올바르게 제가 이해를 했다면 지금 당신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자 하며 이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쭉 해주면서 그거에 맞는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런 프롬프트를 좀 써보라 이렇게 또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째는 특정 단어나 구 또 문장을 사용해서 흐름이나 규칙을 좀 유지해봐라 라는 건데요. 자, 저는 이런 노래 가사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코님의 되게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죠.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시했더니 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라고 하면서 영어를 뒤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키워드, 규정, 힌트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하라는 건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노래 가사에 키워드를 짜증, 다운돼 있다, 그 다운이죠. 그 다음에 문제, 그리고 유행을 필수 적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들에 매몰되지 마, 뭐 다운될 때마다 넌 더 강해져가, 뭐 이런 식으로 유행 따라가지 말고 내 길을 가, 짜증은 버리고 미술을 띄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컨텐츠 자체를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6번째는 자, 샘플을 활용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건데요. 나태주님의 유명한 시죠. 이 제공된 시를 기준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구름에
대한 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니까 하늘을 쏘놓은 구름은 자세히 보아야 흘러가는 모양이 예쁘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오래 보아야 변화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게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더욱 아름다워진다. 이런 식으로 틀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잡초에 대한 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니까 위에는 약간 말장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잡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해주고, 이 아래에는 조금 더 풀어서 쓰는 이런 시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했던 컨텐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QR코드를 촬영을 하시면은 챗 GPT를 마스터하기 위한 26가지 프롬프트 논문 발표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아카이브에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시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게시물로 26가지 과제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뭔가 최신판을 보는 듯한, 네, 그동안 있었던 이렇게 나왔던 팁들이 뭔가 한 번에 좀 정리되고, 또 보니까 그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만 검증해가지고 발표된 논문 같더라고요. 네. 그 뭐 성능 향상이 몇 프로 이상 됐다 해서 아주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오늘 알려주신 팁만 잘 활용해도, 몇 가지만 잘 활용해도 아마 GPT를 또 굉장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26가지 중에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비슷하게는 알려줬구나. 논문과 좀 비슷하게 알려줬구나.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만 진짜 제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조금 공부하고 노력해도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는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몇 가지 써보면서 그 충분한 답을,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나한테 질문해줘. 그게 굉장히 저는 진짜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뭔가 인격체랑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인공지능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뭐뭐 조사해줘,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그냥 원래 그냥 답변을 해주곤 했는데, 그 너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막 질문을 되게 막 끝없이 하더라고요. 어떤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지능을 갖고 있는 어떤 객체랑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질문까지 하지? 그래서 와, 정말 저는 그 프롬프트가 굉장히 좀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논문은 치트키다라는 생각, 치트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지니님은 이 논문 어떻게 확인해 보셨었죠? 어떻나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1년 동안 사용을 많이 하면서 남들보다 네. 그러면서 이 논문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지금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획기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내가 전부 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정말 지금 진짜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LLM을 접할 때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LLM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답을 이끌어내는 능력 자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하듯이 그 능력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질문을 잘못해놓고 답변이 별로다, ALLM 별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무조건 내가 문제가 있다, 얘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26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고급 프롬프트들이 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초기 기초적인 것이라면 고급적인 프롬프트를 공부하시면 그 엄청난 능력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빠져보시고 대화를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이프로님이 이렇게 어렵게 정리하신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GPT
GPT 클래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회차별 클래스 목록표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또 보시면은 뭐 GPT-6처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조회수가 3,000회가 넘었죠. 저희 회원님들이 4,700명, 지금 4,700명으로 돌파했네요. 네, 최신 소식입니다. 박수입니다. 와, 진짜 너무 대단한데, 네,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이 좀 보신 것 같아요. 3,300분이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회차별 목록표를 다 마스터 하셨으면은 이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심화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 끝내시면은 제가 봤을 때에 이 지침 논문 발표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생성 AI 코리아 안에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즘 나오는 그런 강의들이 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노하우들 그냥 무료로 계속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